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봉화 엽총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지역 유명 사학재단이 교원을 부정채용했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닌데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예천군 의회 해외연수 추태 파문 이후에 지역 기초의회도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외쳤지만 옛 얼굴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어제 깨끗했던 공기가 참 반가웠는데요. 오늘은 다시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나름 무난한 공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조금씩 유입되면서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만큼 심하진 않지만 다소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어제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 또한 발효돼 있어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대구는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로 별다른 강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드러나겠고요. 평년 기온이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봉화 엽총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도 7명 중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서 최종 선고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을 난사해 3명의 사상자를 낸 봉화 엽총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범행에 우발적인 점도 있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가정 환경과 사회적 고립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 전체를 지켜본 배심원단도 7명 중 4명이 무기징역형 의견을 내 재판부와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배심원 3명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김 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갈등을 빚던 이웃이 김 씨에게 과거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판결이 나면 안 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사학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대구 유명 사학재단이 교원을 부정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닌데요.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재단 소속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3년,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할 5명을 모두 교사로 채용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등부터 3등이 1차에서 합격하고 2차, 3차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1등이 3등이 아닌 4등, 5등이라든지 25등이 포함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평가에서 25등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뽑기도 했습니다.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는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체육기간제 교사로 부정 채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교원 부정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대구의 다른 사학재단이 교사를 무더기로 부정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사학재단의 교원 부정 채용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형사적 문제가 있을 법한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계속 반복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사학 비리를 뿌리에서 뽑아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추태 파문 이후에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박재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8일간 예정했던 베트남 해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과학 때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가지고 일단은 뭐 안 가는 게 맞겠다. 봉화군 의회도 이번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예정했던 베트남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지역 구군 의원들은 이번 추태 파문을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라는 말 자체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논할 논제가 아닌 것 같던데, 아직 꺼낼 단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 성난 민심이 어디로 튈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다 해놓지요. 전부 다 1년 계획으로 쭉 짜놓고. 분위기 자체로 이래가지고는 뭐, 갔다가 돌미 가지고 머리 다 부사지지. 연초에 계획했던 해외 연수는 줄줄이 보류, 백지화, 취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계획을 사실 했었는데 현재 분위기 자체가 이런데 그 주민들이 뭐 사실 곱게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는 단정적으로 취소를 해놨습니다. 뭐 이 시끄럽고 이거 한 데다가 무슨 정신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 가나 싶어하고 저 해외 연수교육 계획 전부 다 백지하라고 하면서 내가 전부 지시해 놨습니다. 같은 기초위원으로서 그래 뭐 통감의 입장에서 그냥 계획을 일단 모든 걸 전부 다 보류 다 시켜놨습니다. 사실상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는 기초의회가 명확한 연수 목적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확실하게 목적에 맞게 계획을 짜고 갔다 와서 뭐 기자들을 불러서 브리핑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을 때 가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연중 행사처럼 혈세를 들여 무조건 떠났던 지방의원 해외 연수. 외유성 관광으로 점철됐던 연수비용 수천만 원을 차라리 주민복지 예산으로 쓰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정말 해외 연수가 불필요한 것일까요? 지방의원들은 해외에서 배울 게 있지만은 지금 같은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계획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철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9개가 해외 연수 심사위원장을 의원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연수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169개. 해외 연수가 시작부터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라기보다 관광에 가깝고 의원 자신도 동의합니다. 지방 의원들하고의 토론회, 간담회 이 정도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가서 한번 돌아보고 뭐 투어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지는 거죠. 꼭 필요한 장소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어떨 건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연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의원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해서 사전 준비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의원들이 직접 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그 심사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해외 연수 가기 전에 사전 계획서를 보고한다든지 또 다녀와서 또 공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도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에서 정말 이렇게 대신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본인이 직접 그 실제 결과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 일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관광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의회 해외 연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의원 스스로 조례와 제도를 바꾸고 손질하는 노력과 실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인물을 기대했지만 옛 얼굴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대구 경북 8곳 가운데 수성구 갑에는 정순천 전 시의원, 동구 을에는 김규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경산의 윤두현 전 청와대 국정홍보수석, 고령 성주 7곡의 김항권 전 성주 군수입니다. 동구갑에는 유성걸 전 의원, 북구갑에는 무소속 정태욱 의원이 뽑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2명 모두 아직 복당 절차가 남았습니다. 중앙당 심사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대구시당의 당원 자격 심사를 떠넘겼습니다. 정태욱 의원은 지방선거 때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인천 지역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유성걸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거친 복당 신청으로 당 안에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다른 정당에 가서 당선되는 경우라든지 출마의 경력이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당 불허했거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거하는데 우리 당이 힘들었고.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인 중남구와 북구 을은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며 공석으로 남겨 신청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그 과정이나 심사 끝나고 난 뒤에 언급하는 내용 보고 난 다음에는 심사위원부터 먼저 공개 오디션을 뽑아놓고.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천 지름길인 당협위원장 임명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교체 대상 지역으로 지목되고도 새 인물을 임명하지 못하는가 하면 복당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동물권 단체가 무분별한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는 불법 개 농장에서 유기견 70여 마리가 긴급 구조됐습니다. 유기견에게 썩은 사료를 먹이고 불법 도살까지 버젓이 자행돼서 그야말로 개들에게 이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개농장. 여기저기 불법 건축물과 목줄 없이 방치된 개들이 눈에 띕니다. 드럼통 안에는 썩은 사료가 가득하고 한켠에서는 개 사체가 발견됩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개들의 모습에서 동물 학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 그 아이들 집을 찾아주려고 하다가 이 절망적인 상태의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 개 농장은 지난 25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검해 수십여 마리의 개들을 방치하고 도살을 통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갖고 지옥, 개지옥처럼 이렇게 잔인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분류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목줄도 절반 이상 목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체 교배가 이루어지고 갓 태어난 새끼들이 태어난 지 3일, 일주일도 안 된 애들이 10마리 넘게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죽은 채 사체로 이제 발견되고. SNS를 통해 심각한 상황이 전해지면서 개인 구조 활동가들이 모여 구조를 시작했고 지자체의 도움으로 유기견들을 보호센터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 활동가들이 사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규정대로 법규대로 우리가 지자체 요청할 부분을 정확하게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이 또 쉽게 또 받아져가지고 이제 있는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좀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지자체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유기견들은 보호와 치료를 받고 새로운 주인의 입양을 기다리게 됩니다. 포항시는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해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권 시장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가 합니다. 검찰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급커브와 급경사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 달성군 위험 천만한 도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대구시와 달성군, 경찰, 지역 주민 등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달성 1차 산업단지에서 해당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톤 이상 차량 운행 제한, 오르막 일방 통행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김건석 선남면장과 직원 일동 40만 원, 성주군 선남면 선기회 회원 일동 25만 원, 성주군 선남면 관화 1, 2 이형동 이장과 주민 일동 34만 5천 원, 문방 1위 이종현 이장과 주민 일동 29만 원, 용신 3리 조홍래 이장과 주민 일동 22만 5천 원, 경산시 북부동 노은정, 원종표, 이광국, 안정모, 곽기순, 최수기 씨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어제 깨끗했던 공기가 참 반가웠는데요. 오늘은 다시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무난한 공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조금씩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만큼 심하진 않지만 공기질이 다소 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어제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건조주의보 또한 발효돼 있어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대구는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가 예상되면서 별다른 강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오전에는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도 영하 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6도, 청도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구미 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5도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영양 영하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5도, 영양 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연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햇살 드러나는 날 많겠고요. 계속 평년 기온이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별다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